자,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 보내고 있는 거 저 아주 잘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행정법을 처음에 농사 공부를 할 때 혼자 책을 펴놓고 읽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고통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근데 이 요즘에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봐요.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왜냐하면 유튜브 보는 이유 중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공부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방법은 없더라고요. 인터넷을 많이 봐도 특별한 방법은 없는데 공부에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지적 능력이고 또 하나는 메타인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메타인지가 뭘까라고 하니까 메타인지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평가와 자기조절 능력이래요. 근데 자기조절 능력이라는 거는 쉽게 영어로 하면 컨트롤이지 않겠습니까? 셀프 컨트롤? 이 셀프 컨트롤이 불가능하면은 공부를 결코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어느 때보다 필요한 그런 과목입니다. 이거 노동법하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비할 바가 아니라고. 아무튼 여러분들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누군가는 참고 갈 테니까 참고 가는 사람들은 끌고 가야 되거든요. 제가. 자, 여기 지금 취소 소송에 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게요. 무효등 확인 소송 요 두 가지에 관해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취소 소송과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행정청이 있는데 행정청이 갑한테 처분 등을 한 경우 이거를 없애달라고 하는 소송. 요럴 때 취소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됐죠? 물론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면요. 물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개인 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이렇게 처분 등을 했을 때 요걸 없애달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갑이요. 행정청한테 처분 등을 신청을 합니다. 뭐 한다고요? 신청을 해요. 자, 근데 얘가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거부.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갑이 행정청한테 처분 등을 신청을 했는데 얘가 처분 등을 해줍니다. 근데 이 신청하는 경우는 주로 수익적 처분 등을 신청을 합니다. 요거는 침익적 처분, 피해를 주는 처분 등이 날라오는 경우에 요걸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요건 수익적 처분 등을 신청을 했는데 수익적인 처분 등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삼자한테 피해를 입힙니다. 누구한테 피해를 입힌다고요? 삼자한테 피해를 입혀서 이 삼자가 취소해달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갑이 이 땅에다가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할게요. 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해줍니다. 그래, 폐기물 처리 사업 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폐기물 처리업이 동네에 들어오는 거를 그러니까 소각장이라고 할게요. 소각장이 들어오는 거를 좋아하는 동네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잘 없죠. 그러니까 인근 주민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소각장 들어온다니까. 얘는 지금 사업하니까 신나긴 하지만 요걸 뭐 해달라고요? 없애달라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취소소송을 하는 경우는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크게 세 가지 경우인데 이제부터는 교재를 좀 볼게요. 이제부터는 자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왔습니까? 자, 여기 1절 개관이라고 써있죠? 자, 로마자 1번 서설인데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복습할 때도 읽고 넘어가. 알겠죠? 그리고 와, 너무 많은 걸 배워가지고 적은 것도 아니고 소화가 안 되네? 그러면 복동 활용해서 한번 차라리 더 들으세요. 알겠죠?
자, 행정쟁송은 행정법 관계의 분쟁을 당사자의 청구에 하여 심판하는 절차이다. 인데 행정법 관계 중에서도 아까 전에 공법 관계를 다투는 겁니다. 공법 관계, 예, 그 중에서도 행정이 우월적 지위에 갖는 공법 관계. 됐죠? 자, 그래서 당사자 청구에 의해 심판한 절차이다. 행정쟁송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인데 행정심판은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맞죠?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냥 넘어가세요. 자,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쟁송의 종류라고 돼 있는데 아라비아 1번 심판과 소송이라고 돼 있는데 얘기했죠. 뭐가 있다? 행정심판과 있고 행정소송이 있다. 인데 행정심판은 어디서 하냐면 행정부에서 합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행정부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소송은 어디서 할까요? 사법부, 법원에서 합니다. 소송은 사법부, 법원에서 해요. 됐죠? 그냥 그러고 넘어가세요. 자, 아라비아 2번 주관쟁송과 객관쟁송. 아까 전에 주관소송 얘기했었죠? 근데 행정심판에서도 주관쟁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주관쟁송이 있는데 행정심판은 다 주관쟁송이에요. 객관쟁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목적에 따라 주관쟁송과 객관쟁송으로 나눈다. 주관쟁송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 객관쟁송은 공익, 행정의 적법성, 타당성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객관쟁송이며 나머지는 모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주관쟁송이다. 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얘가 객관쟁송이고 내가 이거 나온다 했어? 안 나온다 했어요? 안 나온다라고 했어요. 알겠죠? 네가 뭔데라고 하지 마요.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3번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관쟁송을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으로 나눌 수 있다. 인데 행정심판은 다 항고쟁송입니다. 당사자쟁송이 없어요. 자, 항고쟁송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쟁송이고 당사자쟁송은 대등한 당사자 상호간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쟁송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세요. 아까 전에 대강 설명을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구별하시오라고 안 물어봐요.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행정심판이 나오는데 안타깝지만 아직 안 배웠네. 맞지? 네, 넘어가고 자,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110페이지로 갑니다. 제가 안 읽은 건 여러분들이 읽어요. 자, 로마자 1번 행정소송의 개관인데 읽어보죠. 행정소송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정식 재판 절차이다.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다르고 국가형벌권 발동이 형사소송과도 다르며 정식 재판 절차이자 사법작용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대략 설명한 내용입니다. 맞죠? 공법관계를 다툰다라 그랬잖아요. 행정소송은. 그죠? 자,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행정소송의 종류인데요. 자, 아라비아 1번 보니까 3조 소개하고 있죠. 항고소송, 당사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됐죠? 그 다음 줄에 보니까 4조에서는 항고소송을 다시 취, 무, 부로 구별하고 있다라고 그냥 조문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넘어갈게요. 자, 아라비아 2번 내용상 분류,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으로 또 행정소송을 쪼개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두 개 주관소송이고요. 여기 있는 두 개 객관소송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3번 성질상 분류, 형성소송은 아까 전에 지워버렸네. 무슨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요? 형성 판결을 구하는 소송. 그럼 형성 판결은 무슨 힘이 있는? 형성력이 있는. 형성력은 뭐예요?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즉 권리 의무를 변동시키는. 변동은 뭐뭐뭐를 합친 말이다? 발생, 변경, 소멸. 즉 법률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 변결, 소멸시킨다라는 형성력이 있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 그게 형성소송이고 이 중에서 어떤 소송이? 취소소송이 소멸시키는 형성소송이다 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취소소송이 소멸시키는 형성소송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확인소송인데 그냥 읽어보세요.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이 확인소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이행소송은 자, 날 봐봐요. 이행소송은 무슨 판결을 구하는 소송?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 이행판결은 뭐예요? 무슨 판결? 명령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 그에 대한 이자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 이행 소송인데 이행 소송이 있다 없다 지금 항고 소송 중에 없다. 됐죠? 물론 여기에는 있습니다. 당사 소송에는 있긴 해요. 당사 소송에는 있긴 한데 안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로마자 3번의 행정 소송의 한계인데 자, 아라비아 1번 셀프로 읽어보시고 아라비아 2번 셀프로 읽어보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자, 뭐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를 거라고. 근데 모르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왜? 안 나오니까. 필요한 거는 제가 칠판에다가 다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읽어봐서 모르겠으면은 그냥 넘어가. 알겠죠? 자, 넘어가세요. 넘어가는데 자, 112페이지에 보면은 아라비아 3번 권력 분립에서 오는 한계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서도 대부분 안 나와. 뭐 한다고요? 대부분 안 나오는데 그렇지만 한번 읽어봐요. 공무원 객관식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무원 객관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안 나와. 근데 나오는 것만 할게요. 자, 115페이지 양가로 4번에다가 별표 2개 치시고 양가로 5번에다가 별표 2개 치세요. 양가로 4번, 양가로 5번 여기 있는 요 컨텐츠는 행시, 변시 저희 시험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요 안 나와요. 그냥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알겠죠? 안 나오는 거고 양가로 4번, 양가로 5번인데 자 여기 봐봐요. 봐봐. 지금 신청을 합니다. 뭘 신청하냐면요. 여러분들 산재 배웠죠? 대강은 배웠잖아. 휴업급여를 주세요. 요양급여를 주세요. 장애급여를 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는데 지금 뭘 했어? 거부를 했죠? 거절을 했잖아. 그런데 무슨 소송을 해? 그걸 없애달래.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거절이 없어지면은 당연히 산재 인정이 된 건가? 자, 봐봐요. 내가 이 친구한테 사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질 합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거절이 없어지면 사귀는 거야? 이상하죠? 거절이 없어지면 사귀는 거다. 이상해. 자,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는데 부작위는 뭐 하는 거라 그랬어? 가만히 있는 거.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위법합니다. 라는 걸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해요. 괜찮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게 위법하다라는 거는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업무상 재해를 신청을 했는데 가만히 있어. 어떻게 있다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판결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건 위법해. 그럼 가만히 있는 걸 위법하다라고 하면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되나? 안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위법하대. 알았어. 가만히 안 있을게. 자, 거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절. 왜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위법하니까 그러면 행정청은 어떻게 있어요? 가만히 안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가만히 안 있어서 거절하면은 내 지금 권리가 구제가 되나? 안 되잖아요. 거부를 없어지면은 당연히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소송 종류 있잖아요. 다투는 방식이 너무 쉐시해요. 뭐라고? 쉐시라고. Shut the fuck! 이란 말이에요. 거절을 없앤다라고 해서 당연히 수익적 처분이 날라온다. 이런 1차원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거절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당연히 수익적 처분이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절이 없어진 거지. 거절이 뭐해진 거라고요? 없어진 것 뿐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맨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 로맨틱한 생각. 혹시 법원이 자 뭐가요? 법원이 행정청한테 야 업무상 재해 인정해라. 자 다시 한번 업무상 재해 뭐라고요? 인정해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지 말아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고 뭐래요? 거절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는 되게 우회적이야. 권리구제 방법이. 그 다음에 거절을 취소하면 그냥 거절이 없어진 거지 내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제 방법이 우회적이라고요. 굉장히 후졌어. 맞죠? 굉장히 후졌다고요. 그러니까는 뭐하는? 명령하는. 즉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혹시 인정할 수는 없겠느냐라는 얘기가 양가로 4번 요런 얘기입니다. 혹은 이런 판결을 안 될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른쪽에. 적극적 형성소송. 이걸 인정할 수 없겠느냐. 이 취소소송은 소멸시키는 거죠. 뭐 시키는 거라고? 소멸시키는 거. 즉 법원이 원고한테 그냥 내가 너한테 그냥 권리 줄게. 업무상 재해 내가 인정할게. 수익적 처분을 직접 판결로서 하는 이런 소송은 혹시 안 되느냐라는 로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방식이 너무 후지니까. 이 방식이 뭐하니까? 너무 후지니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보세요. 양가로 5번. 뭐라고 써있냐면 예방적 금지 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 청구 소송 이렇게 돼 있죠. 뭐냐면은 자 봐봐요. 자, 이거는 뭐야? 처분을 때려 맞고 그걸 뭐 해달라라는 거야? 없애달라라는 거지. 근데 이러면 안 돼? 처분 때려 맞기 전에 막으면 안 돼?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 자, 여기 봐봐. 지금 소각장 설치하라고 허가를 해줬어. 그걸 삼자가 없애는 소송을 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 소각장 설치 허가라는 처분 등을 미리 막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양가로 5번. 미리 막아버리면 안 되냐라는 거죠. 양가로 4번은 아예 법원이 명령을 해주던가 아니면 법원이 수익적 처분 등을 해주던가 요건 혹시 안 되냐. 양가로 5번은 이런 거나 이런 거를 미리 막을 수 없냐 라는 거에 대한 논의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학설은 두 개가 공통입니다. 하나 외워서 양쪽에다가 재탕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긍정설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긍정설이 있는데 요런 견해입니다. 뭐냐면 우리 행정소송법에 나와 있는 이 소송의 종류 있죠? 이거는 예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요? 예시. 그냥 예를 들어 놓은 거다. 예를 들어 놓은 거니까 이행소송이나 형성소송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부정설도 있죠. 물론 부정설이 교재에 먼저 나오는지 긍정설이 먼저 나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긍정설이 먼저 나오든 부정설이 먼저 나오든 안 중요해. 엄마 아빠 부르던 아빠 엄마 부르던 아무 차이 없죠. 자, 근데 그러면 부정설은 뭐냐? 야, 웃기지 마라. 우리 국회에서 이거 딱 3개만 하라고 한 거다. 이거 외에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견해예요. 부정설은. 우리 국회가 허용해 준 건 이거 3개뿐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제한적 긍정설도 있고 혹은 절충설이라고도 부릅니다. 절충설이라고도 부르고 제한적 긍정설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부정설은 아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긍정설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제한적 긍정설은 뭘까? 상식적으로. 때때로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때때로 된다라는 건데 동그라미 치세요. 일사회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일사회다. 거기 동그라미 3번이 있네. 행정청이 1차적 판단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처분 요건이 일의적이며 에다 1차적에 1. 그 다음에 사전에 구제하지 않으면 4.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 다른 구제 방법이 없을 때 다 인정해야 된다. 선생님 1차적 판단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처분 요건이 일의적이다가 무슨 말입니까? 자, 아주 유치하게 얘기할게요. 어차피 지금 알파라는 처분이 날라올 게 뻔해 뻔짜야 이런 얘기예요. 행정청이 판단권을 행사하든 말든 어차피 알파라는 처분 날라오게 돼 있어. 그냥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사전에 구제하지 않으면은 뭐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구제 방법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학설이에요. 여러분들 자 봐봐요. 이거는 뭐라고요? 학설이라고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다고. 알겠죠?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자 형아들 여기 봐봐. 자 여기 봐봐요. 자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죠. 자 상권 분립 소중해 안 소중해? 안 소중해? 소중해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굉장히 소중해요. 이게 잘 안 되면요. 독재가 되는 거고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답답하죠.
답답은 한데 좀 융통성 있게 그냥 여기서 다 하면 안 돼? 그게 안 돼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서 독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쪼개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봐봐요. 봐봐. 얘는 법을 뭐 하기로 했어? 만들기로 했잖아. 얘는 만들기로 했지. 그럼 얘는 뭐 하기로 했어요? 법을. 집행하기로 했지. 그 다음에 얘는 집행한 거를 뭐만 하기로 했어? 판단만 하기로 했잖아요. 집행한 걸 뭐예요? 판단만 하기로 했잖아. 근데 집행하기 전에도 판단을 한다. 그럼 사법부가 왕이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 사법부에 있는 분들은 어려운 시험을 붙었잖아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어려운 시험 붙으면 다 해도 되는 거야? 그거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전두환, 노태우 이런 군사정권 그거 껐죠? 근데 여러분들 서울의 봄인가 뭔가 그 영화 보면은 그들의 사고방식이 등장을 하잖아요. 뭐냐면 본인들은 분명히 아주 우수한 인재인데 집안이 가난하고 그래서 어디 간 거야? 육사 간 거잖아. 본인들은 아주 우수한 엘리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독재가 돼버린다고. 그럼 여기에서는 어려운 시험 붙었으니까 얘네가 다 해도 된다. 이런 발상은 위험한 발상이에요. 아니야? 어려운 시험 하나 붙으면 다 맘대로 해도 돼요? 그거 안 된다고요. 자, 그럼 봐봐요. 예방적 금지 소송,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을 보자고요. 이거 날라오기 전에 뭐 해달라는 거야? 막아달라는 거죠? 이거 하기 전에 뭐 해달라는 거야? 막아달라는 거잖아.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집행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근데 아니라고요. 상권분립은 얘는 법 만들고 얘는 뭐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집행한 걸 나중에 판단하고. 답답하지만 그러면 상권분립 차원에서 미리 막아버리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적극적 형성소송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뭐 하고 있어? 부작위. 뭐 하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잖아. 아이씨, 수익적 처분에 대한 신청을 받았으면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답변만 하라는 것 뿐이잖아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근데 적극적 형성 소송은 뭐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집행을 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수익적 처분 줘버리는 거잖아. 사법부가.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법원이. 집행하는 거예요. 허용될 수가 없는 거죠. 상권분립 차원에서. 됐죠? 그 다음에 거부를 취소하는 거. 이걸 왜 취소하냐면요. 거부를 취소하고 다시 판단해서 집행하라는 거예요. 거부를 취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판단해서 집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익적 처분을 줘버릴게. 이러면 뭐 하는 거야? 대신 집행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권분립 차원에서 허용이 안 된다고요. 즉 뭐냐면은 이 법을 만드는 국회가 얘한테 집행할 수 있는 걸 안 줬어요. 국회는 얘한테만 집행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권분립 차원에서 얘가 의무이행 소송 뭐 그냥 마음대로 인정한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 형성 소송 얘가 수익적 처분 해버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삼권분립 차원에서. 됐습니까? 국회가 준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도, 사법도. 됐죠? 그게 지켜져야 돼요. 안타깝지만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판례는 입장이 뭐냐면요. 다 안 된다예요. 뭐가 안 된다고요? 다 안 된다. 이 중에 되는 거 없어요? 없어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상권분립 차원에서. 됐죠? 자, 반가로 3번.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청을 행한 것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지금까지도 허용 안 되고 있어요. 뭐 이거 97년도 판례 하나 실려놨는데 선생님 딴 판례에서는 혹시 되나요? 아니요. 그딴 거 없어요. 그냥 안 됩니다. 상권분립 차원에서. 됐죠? 검토 의견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방적 금지 소송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견해는 똑같습니다. 앞에 거 하나 외워가지고
의무이행 소송과 적극적 형성 소송 외워가지고 몇 글자 다르긴 한데 필요 없어요.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든 똑같이 써먹으면 됩니다. 학설은. 자, 판례 볼게요. 자, 건축 건물의 준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안 된다는 거.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검토 의견에다가 삼권 분립에 반한다라는 얘기를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 됩니다. 됐죠? 자, 근데요. 자, 근데 봐봐요. 조금 다릅니다. 자, 이 행정소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에서. 사법부가 하는 거죠. 근데 행정심판은 누가 하냐면 행정이 합니다. 행정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행정이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다투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삼권분립에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 얘는 한통 속이잖아.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다투는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한테 야 수익적 처분을 해라 라고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서 직접 처분을 해주기도 합니다. 허가 안 해줬어? 우리가 해줄게. 그냥 이렇게 해요. 왜? 상권분립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상권분립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117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쪽 보세요. 자, 행정소송법 핍니다. 행정소송법. 폈습니까? 자, 저랑 숫자를 좀 세볼게요. 뭘 센다고요? 숫자 못 세면 우리 혼나? 자, 행정소송법 어딨냐? 내가 안 폈다. 자, 구조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제2장 취소소송 이렇게 돼 있죠. 제2장 취소소송 이렇게 돼 있죠. 제2장 어디까지인지 한번 봐보세요. 제2장이 선생님 어디까지 봐야 돼요? 3장 나오기 전까지 보면 돼. 3장이 어디까지 나와요? 34조 이후에 3장이 나오죠? 그러면은 34조까지는 무슨 소송이에요? 취소소송이죠. 여기 있는 요 취소소송. 자, 그런 다음에 조문이 몇 조에서 끝나? 46조에서 끝나죠. 나 지금 뻥치는 거 아니지? 46조 이후에는 부칙이잖아요. 그죠? 46조에서 끝나잖아. 자, 그런데 자, 여기 소송이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이 요 두 개 더 있죠. 있잖아요. 그 조문 몇 개예요? 세봐. 몇 개예요? 자, 제4장 전까지 세면 돼요. 자, 몇 개죠? 하나, 35, 36, 37, 38 몇 개? 4개. 이거는 조문이 몇 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고 요거는 한 30개 안팎 정도가 있어요. 30개 안팎이 있고 얘네 둘이 합쳐서 몇 개? 4개. 둘이 합쳐서. 자, 그 다음에 당사소송 조문 몇 개 있어? 세봐. 아니 또 못 세? 6개. 몇 개? 6개인데 5개예요. 자, 6개인데 몇 개라고? 저 무슨 개소리야. 5개입니다. 자, 왜 5개냐면요. 43조가 위헌 결정을 받아서 효력이 소멸돼 있어요, 현재. 43조가 무슨 결정을 받았다고요? 위헌 결정을 받아갖고 효력이 소멸해서 43조는 현재 없습니다. 효력이 소멸된 상태예요. 그래서 5개입니다. 자, 요렇게 5개 요렇게 있고요. 자,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데 내용이 개뿔도 없죠. 자, 내용이 있어 없어? 없어요. 2개 갖다 문제를 낸다? 안 내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 외에 기타 다른 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에서 규율하는데 그 다른 법이 저희 시험용 법전에 없어요. 시험용 법전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안 납니다. 알겠죠? 시험용 법전에 없어요. 주로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주로.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법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국민투표법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런 법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험용 법전에 없어요. 안 나옵니다. 뭐 한다고요? 안 나온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봐봐. 어떤 게 조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취소 소송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얘네는 4개밖에 없죠. 자, 이걸 배우고 나서 이거를 땡겨다 쓰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취소 소송하고 그냥 똑같이 해. 취소 소송하고 그냥 똑같이 해. 그냥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취소 소송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취소 소송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압도적으로. 왜? 그냥 취소 소송 거 그냥 따라해. 그냥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배우고, 요걸 뭐 하고요? 다 배우고, 요거랑 아주 비슷한 행정심판을 배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하고 여기 있는 항고소송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되게 약간 차이가 있지만 권력분립 차원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되게 비슷해. 그래서 요거 다 배우고 행정심판 배우고 완전히 다른 당사소송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요, 얘랑 왜 비슷하냐면요. 항고소송은 행정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뭐에 있을 때 한다고요? 우월적 지위. 얘도 행정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때 다투는 방식입니다. 근데 얘는요. 대등 지위에 있을 때 다투는 거잖아요. 얘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배우고 마지막에 요거 배울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 볼게요. 취소 소송을 어떤 순서대로 배울 거냐면요. 처음은 아니고 취소 소송에는 소송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소송 요건이란 게 있는데 이 소송 요건 다음에 소송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소송의 뭐에 관해서요? 기술적인 측면에 관해서 배울 거고요. 이 기술적인 측면을 지나서 심리에 관해서 배울 거예요. 심리. 나 심리학과 나왔는데 뒤졌다. 내 전공이네. 그게 아닙니다. 그 심리가 아니에요. 내가 또 사람 심리는 잘 알지. 그 심리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심리에 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판결에 관해서 배웁니다. 마지막에 판결에 관해서 배우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6일 정도를 쓰게 될 것 같아요. 12회차 중에서 6개 정도.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끝나고 나면은 한 10회 정도가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몇 개 남아요? 2개 남죠? 2개 남는 거에서 하나는 요거에, 하나는 여기에, 하나는 여기 쓸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취소 소송이 잘 돼 있으면은 충분해요. 요거는요, 요거 하면서 나중에 간단하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요. 다 알 수 있을 만큼 다 해줄 거니까 쫄지 마. 그러니까 취소 소송이 잘 돼 있어야 돼.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기술적인 거는 뭐가 있냐? 나중에 얘기합시다. 기술적인 건 뭐가 있는지 나중에 얘기하고 이 소송 요건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자, 나중에 본안심리라는 걸 합니다. 뭐 한다고요? 본안심리. 본안심리로 넘어가기 위한 요건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자, 뭘로 넘어가기 위한 요건? 본안심리로 넘어가기 위한 요건이다. 인데 이 요건을 충족을 못하면은 본안심리로 안 넘어갑니다. 이 요건을 충족 못하면은 뭘로 안 넘어간다고요? 본안심리로 안 넘어가고 자, 보세요. 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고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충족하지 않으면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각하 판결이란 걸 하게 됩니다. 각하 판결이란 걸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소송 요건이란 거를 충족하면 이거 그러니까 예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소송 요건이란 걸 충족하게 되면은 본안으로 넘어가서 요걸 판단합니다. 처분 등이 자, 뭐가요? 처분 등이 위법하냐 적법하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처분 등이 위법하냐 적법하냐라는 걸 판단을 해서 이 처분 등이 위법하다라고 하면은 인용 판결이란 걸 해줍니다. 취소 판결이라고도 합니다. 처분 잘못했네. 그러면 없애준다 이 얘기예요. 뭐라고요? 없애준다고요. 처분 잘못한 거 맞네. 라고 없애준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처분을 문제 없네 라고 생각하면은
기각 판결이란 걸 하게 됩니다. 기각 판결, 즉 안 없애준다라는 거예요. 처분 아무 문제 없어. 안 없애준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괜찮죠? 진짜 괜찮아? 자, 그리고요. 자, 이 소송 요건을 충족한 소송을 적법한 소송이다라고 부릅니다. 무슨 소송이라고 부른다고요? 적법한 소송이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소송을 부적법한 소송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 표현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답안에다가 위법한 소송이다라고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탈락입니다.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위법은 나쁘다라는 거잖아요. 나쁜 게 아니고 적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좋지 않다라는 것 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송 요건을 못 갖췄다라고 하면은 위법한 소송 이거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기본이 안 돼 있네 라고 채점자가 생각할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위법하다라는 표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소송? 부적법한 소송.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을 충족한 거는 무슨 소송? 적법한 소송.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이 소송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소송 요건은 뭐라고요? 직권조사사항인데 뭐냐면요. 일단은 재판을 열어요. 뭘 연다고요? 재판을 여는데 판사님은요. 당사자가 주장한 걸 판단하는 겁니다. 주장도 안 했는데 야 내가 전지전능한 사람이니까 내가 알아서 다 판단해 줄게. 이거 절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뭘 판단한다고? 주장한 걸 판단한다고요. 자, 봐봐요. 봐봐.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해고가 뭐라고 주장해요? 무효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서면 통지를 안 해서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서면 통지를 했냐 안 했냐 이거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내 말 틀렸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아니야. 이게 해고의 정당한 23조 1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24조의 긴급한 경영상 필요 요건을 갖췄는지 혹은 23조 2항의 해고 금지 기간에 했는지 이런 거를 법원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씨 뭐야. 법원은 전지전능하니까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라고요. 뭘 판단한다고요? 주장한 걸 판단한다고요.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사를 잘 써야죠. 그래야 변호사가 필요한 걸 다 주장해 주는 거죠. 주장도 안 했는데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주면요. 변호사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왜 알아서 다 해줄 건데 뭐.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소송 요건은 뭐라고 법원에? 직권조사사항이라고요.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저걸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서 소송물이라는 단어 하나만 배워봅시다. 무슨 단어요? 소송물이라는 단어를 하나 배워볼게요. 자, 이 소송물이라는 게 원래 개념이 뭐냐면은 어떤 소송에서 법원이 궁극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객체입니다. 궁극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객체. 이걸 소송물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갑이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합니다. 무슨 소송을 한다고요? 민사소송을 하는데 해고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했어요. 자, 뭘 제기했다고요? 해고 무효 확인해소. 그러면 저기에서 궁극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객체가 뭐냐면요. 서면 통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해고 금지 기간인지 안 했는지 그런 건 궁극적 판단의 객체가 아니라 부차적인 거예요. 그런 거는 뭐라고요? 부차적인 거. 그래서 결국에는 해고가 무효냐 아니냐 이게 궁극적 판단의 객체입니다. 서면 통지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건 다 뭐라고요? 부차적인 거라고. 23조 1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없어 이런 거는 다 궁극적 판단을 위한 부차적인 판단이에요. 궁극적 판단은 해고가 뭔지 무효인지 아닌지 요걸 판단을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1억을 청구합니다. 얘가 을한테 뭘 청구했다고요? 1억을 청구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궁극적 판단의 객체는 자 이거예요. 내가 돈을 뭐 쟤한테 빌려줬어요. 라든지 뭐 그런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뭐라고요? 부차적이라고요. 즉 여기에서는 얘가 얘한테 1억 채권이 있는지가 궁극적 판단의 객체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억의 채권이 있는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들어봐요. 자, 여러분들 불법 파견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해서 파견 근로자가 어떤 권리를 갖죠? 직접 고용 청구권을 갖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직접 고용 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시작합니다. 됐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궁극적 판단의 객체는 뭐냐면은 뭐 근로자 파견이 있냐 없냐, 허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혹은 허가 기간을 초과했냐 안 했냐, 파견 대상 업무가 맞냐 안 맞냐, 이게 아니라 뭐가 있냐, 직접 고용 청구권이 있냐 없냐. 그 직접 고용 청구권이 있냐 없냐에 따르는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근로자 파견을 했냐 안 했냐, 파견을 허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취소 소송에서 소송물은 뭐냐라고 하면요. 자, 볼게요. 자, 봐봐요. 처분 등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처분 등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 10페이지씩 읽다 보면은 나중에 한 4, 5일차쯤에 나올 겁니다. 자, 일단은 들어보세요. 처분 등이 적법하려면 4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몇 가지요? 4가지. 자, 주체가 적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차가 적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식이 적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적법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주로 노동법을 배웠으니까. 자, 봐봐요. 봐봐. 단체협약이 노동관계법령에 반한다라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예요? 노조법에 보니까 31조 3항에 보니까 행정관청이죠. 그러면은 그 행정관청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 맞죠? 근데 행정관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자기네가 직접 하고 자빠졌네. 그러면 걔네한테는 법에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법에 그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적법해야 된다라는 거.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자, 봐봐요. 행정절차법 그냥 눈으로 봅시다. 행정절차법 잠깐 가봐요. 자, 여러분들 해고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뭐 있어요? 서면통지죠. 그러면 절차 행정에는 그딴 게 없을까? 있어요. 똑같이.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동법 공부할 때 징계 절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징계 절차에서. 사전통지 좋다. 그 다음에 변명의 기회, 소명의 기회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노동법 공부하면서. 그럼 여기에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맞잖아요. 자, 행정절차법 갑니다. 자, 행정절차법을 가면은 자, 보세요. 어딨냐? 몇 조를 보냐? 21조 보세요. 자, 21조 보면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표제만 읽으면 돼요. 자, 21조 보면은 처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전통지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징계위원회 사전통지 7일 전에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기에서도 그런 게 있네요. 사전통지를 해줘야 되네. 그 다음에 변명의 기회랑 비슷한 게 있어요. 넘겨봐요. 22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의견 청취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의견 청취라고 돼 있네. 절차가 뭐가 있어? 절차법에? 절차가 있네. 그걸 지켜야지 적법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형식이 적법해야 돼요. 뭐가 적법해야 된다고? 형식 해고할 때 뭘로 해야 돼요? 그냥 유치하게 초딩처럼 답변해봐요. 뭘로? 종이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카카오톡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아, 상식이 있어야 돼. 아니, 심지어는 사기업에서도 문서로 하라는데 행정작용을 카카오톡으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어딜 보시냐면은 자, 24조 보세요. 24조 1항 볼게요. 행정청이 처분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된다. 선생님, 문서가 뭐예요? 뭘까요? 종이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서면 통지할 때 뭐 적어야 돼요? 거기다가
사유만 적으면 돼요? 시기사유의 서명통지잖아요. 그잖아요. 몇 월 며칠 날 해고하는데 네가 우리 회사에다 불 질러가지고 그런 거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비슷한 게 있겠죠. 자, 23조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표제가. 처분에. 이유 제시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시기사유를 기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이 단속을 나갔거든? 단속을 나가는데 그때 단속을 할 때 너네 냉장고를 우리가 열어봤어. 그랬더니 그 안에 원산지 표기 안 한 재료 있더라. 유통기한 지난 재료 있더라. 3월 30일 날 우리가 나가니까 그 안에 있는 거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너 이렇게 처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서면 통지처럼. 자, 봐봐요. 형식이 적법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도 적법해야 되는데, 이 내용의 적법성까지 따지려면은 실체법을 6,000개를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노동위원회 의결이라고 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죠. 여기에는 요것도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얻어갖고 얘한테 시정 명령을 했어. 여기까지 됐죠? 시정 명령을 했는데, 자 봐봐요. 왜 시정 명령을 했는고 하니 얘네가 단체협약에 이런 걸 넣은 거야. 구조조정을 할 때는 뭐 할 때는? 구조조정을 할 때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라. 혹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행정청은 이렇게 생각한 거지. 정리해거나 사업조직 통폐와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산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니까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단협에 들어가 있다. 이건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지네 생각이. 그렇게 해서 시정명령을 했어. 근데 시정명령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했죠. 왜?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니까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근데 단체 협약은 합의한 사항을 문서화한 거잖아요. 강행복규나 공소양속에만 반하지 않으면 내용에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즉 구조조정도 단체 협약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지금 얘가 오해를 한 거야.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닌 것뿐이지 합의해서 단체 협약에 들어가도 된다고. 됐죠? 그러면은 이 시정명령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죠. 근데 이 내용상으로 잘못했다라는 걸 알려면은 지금 뭘 알아야 돼? 노조법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에 관해서는 일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학습을 시킬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수험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식품위생법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안 물어봐.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봐봐. 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는데 얘네가 반려를 했어. 반려를 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너네는 뭐냐면 학습지 교사야. 학습지 교사인데 너네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래. 라고 하면서 행정청이 반려 처분을 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소득도 구몬한테 의존하고 있고, 계약도 구몬에서 내민 계약서에다 일방적으로 사인했고, 그 다음에 이 구몬에 필요한 필수적인 노무 제공을 통해서 학습지 시장에 접근하고 있고, 법률 관계도 상당 기간 지속적, 존속적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도 있고, 그 다음에 보수의 노무 대가성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반려 처분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잖아. 근데 내용상 잘못됐다는 걸 알겠죠? 근데 그걸 아는 이유는 우리가 뭘 알기 때문이에요? 노동법 자체를 알기 때문에, 노조법상 근로자를 아니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포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안 물어봐요, 행정쟁송에서.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그냥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이 적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소송물을 배우고 있었어. 뭘 배우고 있었다고? 소송물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주체가 제대로 됐냐, 절차가 제대로 됐냐, 형식이 제대로 됐냐, 내용이 제대로 됐냐, 이거를 진흙탕으로 막 싸워. 법정에 가서 싸우는데, 궁극적인 판단의 객체는 그래서 처분이 위법한데 적법한데 이게 소송물입니다. 즉 그걸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합니다. 처분의 뭐라고 한다고요? 위법성 일반. 처분 등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궁극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게 소송물이고요. 소송물이고 여기 있는 이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이런 건 그냥 부차적인 내용인 거예요. 아까 전에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가 궁극적 판단의 객체라 그랬죠? 그걸 서면 통지를 안 해서 해고 금지 기간이어서 뭐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긴급한 경영상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게 궁극적 판단의 객체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해고가 무효냐 아니냐가 궁극적 판단의 객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권한이 있어서 절차를 준수해서 이게 궁극적 판단의 객체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처분이 위법하냐 적법하냐가 뭐라고? 소송물, 궁극적 판단의 객체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서 뭐하지? 나중에 판결의 효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밑밥을 깔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판결의 효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밑밥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뭐라고요?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세부적인 뭐 주체가 뭐 절차가 이런 거는 궁극적 판단을 위한 부차적인 내용일 뿐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자, 118페이지 로마자 3번. 본안 판단의 전제 요건인 소송 요건.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예선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자, 읽어보죠. 의, 원고가 자신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일정한 소송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소송 요건은 원고가 본안 판단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다. 예선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선을 통과해야 본선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정요부에 따른 소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송 요건을 갖춘 소송을 무슨 소송? 적법한 소송. 반대의 경우 뭐라고 부른다? 부적법한 소송. 적법한 소송의 경우 본안 판단을 받고 부적법한 소송의 경우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본안 판단을 받게 되면은 판결이 다시 두 개로 쪼개집니다.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인용 판결, 기각 판결. 위법하면 없애주고 적법하면 안 없앤다. 이렇게만 지금 납득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내일부터 이거 한 6회 정도 계속 반복할 건데 자, 이 소송 요건이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제 주입시킬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함으로써. 자, 대상적격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대상적격. 자, 그 다음에 원고적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의이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피고적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소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소송 요건이에요. 요걸 다 갖춰야 됩니다. 다 갖춰야 돼요. 자, 근데 볼게요. 대상적격은 뭔데? 처분 등에 해당해야 판단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소송의 대상의 적격성을 갖춰야 된다. 소송의 대상으로서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에 해당해야지만 판단해 준다고요? 처분 등에 해당해야지만 판단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계속 반복하고 있죠? 처분 등에 해당해야지만 판단을 해준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 대상으로서의 자격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원고로서의 자격. 이거는 뭘까요? 피고로서의 자격. 요런 뜻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근데 요걸 다 갖춰야 무슨 소송이라고? 적법한 소송인데요. 이걸 다 갖춰야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외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예외가 있는데 자, 여기 이 전치주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거든요. 행정심판을 미리 거쳐야 된다라는 건데 요거는요. 소송 요건으로 작용하지 않을 때가 월등히 많습니다. 소송 요건으로 작용하지 않을 때가 뭐라고요?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원칙은 소송 요건이 아닙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원칙은 아니에요. 나중에 조문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이 관할은 전문용어로 나와바리입니다.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나와바리예요. 물론 교과서에 보면은 재판권의 분단관계라고 하는 어마무시하게 더러운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재판권의 분단관계라고 하는 더러운 용어를 쓰고 있다고. 근데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라고? 나와바리인데요. 이 나와바리 고르는 게 어려워요. 자, 나와바리 고르는 게 쉽다고 어렵다고? 어렵다고요. 그래서 나와바리 고르는 게 매우 어려워서 이 관할을 잘못 골랐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선 100% 이송해 줍니다. 뭐 한다고요? 이송. 이송이 뭘까요? 이사 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한다고? 이사 간다. 그래서 우리 나와바리가 아니네. 그래서 제대로 된 나와바리로 이사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할이 잘못됐을 때 각하 판결 받는다라는 건 꿈 같은 얘기예요. 각하 판결은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관할이 없으면 나와바리가 아니면 나와바리로 보내준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건 피고로서의 자격이죠. 근데 이것도 고르기가 더럽게 어려워요. 이것도 고르기가 뭐라고? 더럽게 어렵다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경정이란 걸 해줍니다. 뭐 해준다고요? 경정인데, 자, 초딩처럼 얘기해봐요. 무슨 뜻일까요? 고쳐준다, 바꿔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뭐라고요? 고쳐준다, 바꿔준다. 그래서 피고를 잘못 골라서 각하되는 건 꿈 같은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요. 원고가 지금 피고를 잘못 골랐어. 누굴 잘못 골랐다고요? 피고를 잘못 골랐어.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잘못 고르면 각하하지 말라라는 입장이에요. 대법원은. 각하하지 말고 안내해줘라 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안내해줘라. 저기요, 원고님, 지금 피고 잘못 고르셨거든요? 피고를요, 지금 B가 아니라 C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해줘서 고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되 소송 요건이 1, 2, 3, 4, 5, 6, 7 이렇게 있죠. 근데 사실은 얘는 소송 요건으로 작용하지 않을 때가 월등히 많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나와바리 잘못 고르면은 친절하게 판사님이 뭐 해준다? 보내준다. 그 다음에 얘는 잘못 고르면은 뭐 한다? 고친다. 그죠? 심지어는 원고가 제대로 못 고치면은 안내해줘라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왜? 고르기가 어렵거든요. 각하 판결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나머지는요, 그냥 그대로 각하 판결을 해버립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일부터 요 대상 적격을 나갈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짜 충고하는데, 저 대상 적격을 나가면요, 행정행위 얘기를 처음부터 또 하게 되거든요? 뭔 얘기를요? 행정행위 얘기를 처음부터 또 하게 돼요. 근데 도대체 오늘 뭘 배우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복동으로 오늘 거를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10페이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숙제도 나갑니다. 아시겠죠? 겁내지 말고 남들도 어려워요. 알겠죠? 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